23일, 예, 오늘 목요일이 아니죠. 금요일이죠, 금요일. 일본 야구 크보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는 이제 다들 이제 쓰나미를 많이 맞으셨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다. 역배들을 좀 잘 잡아놓고, 그죠? 예, 역배들을 잘 잡아놓고, 요게 이제 정배 사이드 충배의 경기들이 좀 나오면서, 일본 야구가 좀 좋지 않았다. 그래도 크보, 그리고 메이저 이렇게 쭉 가져오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복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본 야구가 좀 뉴페이스들도 많고 조금 좀 애매한 매치업들이 좀 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소위 좀 가볼 만한 역배 사이드 경기들도 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날입니다. 자, 일단 요미우리 대 주니치 경기 부터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일단 어제 경기에서 양팀 분위기가 좀 상반돼 있죠. 그쵸? 예, 사실 주니치 같은 경우에는 타격감이 조금 좀 떨어지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어제 경기 막판에 이제 불펜을 좀 털어먹으면서 약간 이제 타격감도 조금 올린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좀 뭐랄까? 음, 걸린 것 같고 지금 요미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최악의 경기를 했죠. 사실 그죠. 이건 뭐 감독의 거의 실책이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데 두 경기 완봉한 선수를 그걸 또 9에 올렸다. 거기까지 오케이. 그래, 안타 하나 맞았으면 바꿨어야지. 오타가 있는데. 그리고 오타 투수 10개도 안 되는데 다음 이닝에 왜 내렸으며 거의 뭐 이거는 뭐 비난 수준을 좀 넘어서야겠죠. 이건 좀 진짜 선 넘었어. 씨. 자, 오늘은 니시다테 유후이 선수가 나오고요. 이 선수는 1라운드 출신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계약 규모도 1억 엔이 넘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1라운드고 계약 규모도 보면은 정말 좀 기대를 받는 그런 선수다라고 보셔도 좀 무방할 것 같고요. 올 시즌 바로 데뷔를 했고 이제 불펜에서 좀 뛰었습니다. 22.2이닝 1승 2패 1세이브 ERA 3.57을 찍고 있고요. 이제 좀 단점이라고 할 만한 거는 볼질이 좀 있어요. 예, 볼질이 좀 있는 편이라 가지고 좀 기복이 좀 있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되고 일단 2군에서는 5경기를 등판해 가지고 17.2이닝 던지고 ERA가 1.53. 샘플이 좀 스몰 샘플이기는 한데 2군에서의 성적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고 이제 제가 아까 볼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군에서 9인당 삼진이 12.2개, 볼넷이 2.5개 나오니까 확실히 작은 샘플이기는 하지만 정말 좀 임팩트 있는 2군에서의 성적을 좀 찍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좀 다만 아쉬운 거는 뭐냐면 1군에서도 거의 이제 불펜으로 뛰었다는 거고 그리고 2군에서도 뛴 거를 보면 이닝들을 지금 많이 가져가질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오늘 긴 이닝 히팅을 좀 기대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어요. 예, 확실히 2군에서의 기록은 굉장히 좀 인상적이기는 하지만은 이닝 히팅은 많이 못할 가능성이 있다. 한 5이닝 정도 최대 한 4에서 5이닝 정도를 저는 생각하는데 그 정도를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오타 타이세이를 어제 빨리 뺀 거 보니까 오늘 쓸 생각인가 보죠 뭐. 예. 자, 이제 주니치는 후쿠타니 코지 선수가 나옵니다. 올 시즌 불펜에서 딱 2경기 등판이 전부고요. 이제 작년 시즌은 14경기 등판해서 54이닝, ERA 5.17로 좋지 않았음. 그리고 1군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지 못했고, 이 선수가 이제 20시즌에는 8승 2패, 나름 ERA 2점대도 찍었던, 뭐 괜찮은 시즌을 보냈던 적도 있는 선수기는 한데, 이제는 좀 나이도 조금 들었고, 예, 이 시즌 이후에 계속 지금 하락세를 좀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좀 별로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는 없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되고요. 2군에서 4승 2패 ERA 2.44, 삼진 7.7개, 볼넷 1.9개. 그러니까 2군에서의 성적도 이 선수도 그래도 뭐 나름 괜찮게 찍었어요. 예, 이렇게 괜찮게 찍으니까 이제 1군에 올리는 거겠죠. 예, 1군에 올리는 거고 역대 이제 요미우리 원정 성적은 썩 좋지 않은 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양 선발 다 사실 뭐 믿을 만한 부분은 별로 없어요. 일단 니시다테 유이는 특급 유망주 선수라는 거, 그리고 구위는 진짜 좋다는 거. 하지만 볼질 이슈가 약간 있는데 2군에서는 좀 줄여들었다는 점. 쿠타니 코지 이 선수는 이제 나이가 좀 있고 나름 경험이 좀 많은 선수고 역시 제구력만큼은 상당히 안정돼 있다. 요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계산이 안 서는 선수들이 많이 나오는 경기를 우리가 사실 베팅하는 거는 좀 쉽지는 좀 않은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여지기는 해요. 그래서 약간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근데 어제 경기에서 양 팀이 좀 상반된 결과를 좀 얻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오늘 좀 이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그런 날이거든요. 야구라는 거는 분위기나 흐름 이런 것들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경기는 일단은 뭐 이렇게 썩 뭐 내키는 경기는 아니죠, 확실히. 예, 그냥 저는 주니치 역사이드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위기 그리고 니스타트 이후에 이닝이 튕기 대치가 조금 너무 떨어진다. 근데 이런 경기는 이제 전형적으로 한쪽으로 터지면 크게 터질 수도 있는 그런 경기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그냥 허무하게 원사이드하게 끝날 가능성도 꽤 높아요. 그래서 저는 주니치 역풀 6.5 오버 정도 일단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쿠 대 욕구. 야쿠는 이제 한신 상대로 한 경기를 좀 가져왔고, 야쿠 같은 경우에 이제 원정 가서 박마이가 항상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팀인데, 원정에서도 박마이를 나름 괜찮게 쳤어요. 그렇죠? 사이키 히로토, 니시유키 같은 그래도 나름 좀 급 있는 선수를 상대로도 어느 정도 박마이를 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코하마도 타격감은 굉장히 좋죠. 예, 타격감은 지금 어느 정도 완전히 좀 올라가는 이런 느낌의 타격인데, 어제 경기를 그렇게 져버렸기 때문에 확실히 분위기에는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 사실 요코하마 입장에서는 포스트 시즌 진출, 클라이막스 시리즈죠. 일본은 진출이 좀 힘들어요, 사실. 어제 경기를 이겼으면 또 모르겠어, 그렇지? 요즘 타격감도 좋고 연승도 타고 이러니까 또 어제 경기 이겼으면 모르겠는데 좀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에 있다. 그리고 시점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야쿠 선발은 타카나시 히로토 최근 2년간 굉장히 좋지 않았던 선수입니다. 4점 중반대 정도 찍은 선수고 올 시즌 최근에 좀 복귀를 해가지고 불펜에서 한번 선발에서 한번 이렇게 등판을 했고요. 선발은 이제 요코하마 원정 가가지고 6이닝 3실점 2피홈런 패전. 그래도 올 시즌 복귀한 거 치고는 요코 원정 가서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 피칭을 좀 했다고 좀 보여지기는 하죠. 근데 확실히 뭐 최근에 성적이나 이런 것들은 뭐 별로 참고할 만하고 별로 볼 만한 게 없기는 없습니다. 2군에서는 3승 6패, ERA는 3.32 쏘쏘했죠. 쏘쏘가 아니라 좀 안 좋았죠, 그죠? 볼넷 삼진 비율은 그래도 나름 안정적으로 좀 나오는 편. 일단 이 선수가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뭐 볼만한 기록은 별로 없어요. 2군에서 성적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최근 성적들도 그렇고. 근데 뭐 다만 좀 진구에서의 성적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선방하는 편이기는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진구 구장이라는 특수성이 좀 있고, 진구 구장에서 좀 던져본 선수고, 진구에서 성적은 나름 괜찮다. 뭐 이 정도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요소입니다. 자, 요시노 미츠키 올 시즌 데뷔해가지고 이제 2경기를 던졌습니다. 한 경기는 요미 원정 가서 5이닝 2실점, 그리고 홈에서 한신 상대로 4이닝 3실점 2피홈런. 2경기 동안 피홈런을 3방을 맞았어요. 3방을 맞았으니까 오늘 어때? 오늘 진구잖아. 그지? 오늘도 맞겠죠, 아마. 지금 야쿠르트도 지금 타격감이 좀 괜찮기 때문에 오늘도 맞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일단 뭐 2경기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2군에서는 4승 4패, ERA 3.18, 뭐 2군 성적도 뭐 비슷하죠. 둘 다 2군 성적도. 뭐 볼산비는 좀 쏘쏘한 편이긴 한데 약간 좀 볼질 성향도 좀 있습니다. 그 2경기 작은 샘플이라서 이 선수를 뭐 단언하기에는 좀 어렵지만은 2경기 또 2군에서 던진 걸 봤을 때는 약간의 볼질 문제, 그리고 이제 피홈런 문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진구를 오늘 또 처음 등판한답니다. 얼마나 이게 좀 빡세겠어, 그치? 이 볼질 있는 선수들이 원정에서 처음 갈 때 좀 볼질 리스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또 피홈런 리스크까지 있다는 거는 저는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기는 들어요. 자, 그리고 요시노 미츠키 이 선수가 만약에 마운드를 내려간다고 좀 감안을 해봅시다. 요코하마 어제 불펜들이 어땠습니까? 그죠? 그 불펜에 퍼져 있는 그런 불안감들이 오늘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사실 야쿠르트도 불펜을 그렇게 뭐 믿을 만한 팀은 아니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그래도 얼추 좀 돌아가거든요. 야쿠 불펜이. 그래서 선발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양팀 선발 다 역시 앞 경기하고 비슷해요. 믿을 만한 구석이 별로 없고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선수인데,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진구구장의 변수를 그래도 타카나시가 조금은 좀 해소해줄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어제 경기에서 충격의 패배를 당하고 온 요코하마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저는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야쿠 사이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대 전적은 8승 12패인데 홈에서 3승 6패예요. 야쿠르트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는 그래도 승률이 괜찮은 팀인데, 이 요코하마 상대로는 홈에서 좀 밀리기는 밀렸어요. 근데 뭐 분위기, 어제의 분위기, 그리고 이 신인 선발이 진구에서 처음 던진다는 거는 좀 굉장한 리스크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
타카나시가 먼저 터져서 좀 직점지원 받고 이러면 좀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이런 경기들은 좀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그죠? 한쪽으로 터지면 석점 이렇게 줘버리기 때문에. 아, 근데 8.5 오바는 좀 빡센데, 이 오바, 일본 야구에서 8.5바는 좀 빡센데 왜 뜰 것 같기도 하냐? 일단 그냥 언더 정도만 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경기는 또 재밌는 매치업이죠. 그죠? 재밌는 매치업. 지금 한신 같은 경우에도 요미우리가 지금 휘청 한번 했기 때문에, 그죠? 휘청 한번 했기 때문에 한신도 이제 기회가 좀 생겼다. 찾았다. 빈틈의실. 이 타이밍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한신도 뭔가 더 동기부여가, 될 만한 타이밍이라고 좀 보여지긴 하고요. 히로시마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어제 극장 승리를 거뒀고 정말 히로시마가 정말 야구를 맛있게 잘합니다. 그죠? 약간 이제 홈런을 많이 못 친다는 좀 단점이 있지만 수비도 그렇고 정말 그 타자들의 똑각질도 그렇고 정말 야구를 잘합니다. 어제 이제 야노 아저씨가 참 잘했죠. 자, 오늘은 이제 타마무라 쇼고가 나옵니다. 타카하시? 누구? 타카하시 히로토시? 이 친구도 볼질 좀 있어. 뭐, 둘 다 이제 볼질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터지면은 조금 크게 터질 수 있지. 근데 이 군에서는 뭐 볼산비가 괜찮더라고, 상대적으로. 자, 타마무라 쇼고. 이 친구가 조금 이제 라이징 스타, 타카시 하루토. 라이징 스타 느낌이에요, 최근에. 그죠? 타마무라 쇼고가 사실 이 선수가 키도 좀 작고, 구위도 좀 약하거든? 공도 이렇게 빠른 선수가 아니야. 좀 제구는 굉장히 안정적이긴 한데. 근데 최근 두 경기에서 9이닝 피칭을 했어요. 이제 상대가 모두 이제 요코하마였는데, 최근에 그래도 상당히 좀 인상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진도 많이 뽑아내고 있고, 이 선수가 막 구위가 엄청난 선수는 아닌데 삼진도 좀 많이 뽑아내고 있고 최근 세 경기는 상당히 좀 잘 던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올 시즌 한신 상대는 한 적이 없고 작년에 한 경기 던져서 6실점하는 경기가 한 번 있음. 자,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불안하죠, 그죠? 잘 던지고 있는 건 오케이. 근데 약간 지금 이제 이닝 소화들을 앞 경기들에서 좀 많이 했다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좀 리스크로 좀 가져가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세부적인 기록들이나 이런 것들이 참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좀 기대를 좀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어요. 그리고 이거 로테 조정을 좀 해줬거든. 이게 9이닝 9이닝 이렇게 던졌잖아. 8월 10일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0일 시구 등판이야. 확실히 이런 부분을 히로시마도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로테 조정을 좀 해줬다. 자, 그렇고 올 시즌 이 선수가 인상적인 기록이 좀 몇 개가 있는데 구위가 좀 약한 선수들은 원래 이제 피홈런에 좀 노출되기 마련이거든요. 아무래도 뭐 히로시마 홈구장이 홈런이 많이 안 나오는 구장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그런 빨을 좀 탔을 수도 있기는 한데 올 시즌 52이닝 던지면서 피홈런을 딱 두 방 맞았어요. 딱 두 방. 근데 그게 딱 최근 직전 경기 두 경기에서 나온 거거든. 피홈런 일단 딱 두 방 맞았다는 거는 그래도 인상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올 시즌 홈에서는 딱 세 경기 던졌는데 ERA가 1.17로 역시 홈에서도 장점을 좀 보여주는 편입니다. 타카하시 하루토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선수는 팀의 에이스급으로 거의 다 포텐을 터뜨렸던 선수예요. 물론 이제 반 시즌 정도기는 했지만 원래도 기대를 많이 받던 선수고 뭔가 포텐을 터뜨리던 시기에 반 시즌 잘했는데 거기서 이제 토미존 정말 이제 오랜만에 이제 좀 복귀를 했었고요. 확실히 그 복귀 전에서도 나름 인상적으로 잘 던졌습니다. 5이닝 무실점 4피안타 7삼진 2볼넷 잘 던졌고 근데 확실히 뭐 이닝 소화를 많이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죠? 아무래도 부상 복귀한 첫 해이기 때문에 이닝 소화를 많이 기대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확실히 그 경기도 보면은 이렇게 던지는 걸 보면은 확실히 이렇게 막 공이 엄청 좋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긴 하더라고 나는. 그래도 어떤 결과들은 상당히 좋게 가져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역대 히로시마 원정은 딱 두 번 등판했는데 뭐 아주 옛날 성적이긴 한데 19년인가 뭐 그래 아주 옛날 성적이긴 한데 둘 다 크게 털려버렸다는 거 이런 거는 좀 안 좋은 추억 정도는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 전적은 10승 1무 8패 그리고 이제 마스다 줌줌에서는 2승 1무 5패로 히로시마가 좀 뒤져 있다. 좀 재밌는 매치업이 좀 될 것 같아요. 그죠? 최근에 굉장히 좀 라이징 스타로 떠오르고 있는 타마무라 쇼고, 그리고 이제 원래 에이스급으로 거의 포텐을 터뜨렸던 타카하시 하루토의 맞대결. 근데 확실히 최근의 경기력들을 보면 뭐 양팀 다 뭐 나쁘지는 않은데 히로시마의 경기력을 솔직히
높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전반적으로 방망이가 좀 아쉬운 팀인데 최근에 뭐 방망이도 나쁘지 않고 그 작은 타이트한 경기들의 집중력, 그리고 뭐 뛰고 수비하고 이런 부분들은 히로시마의 손을 좀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타카하시 하루토의 이닝 히팅 기대치도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는 부분들도 확실히 좀 한신 사이드에서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제가 좀 우려하는 거는 그거는 있어요. 확실히 복귀하거나 또는 뭐 데뷔전을 하거나 일본 야구 보면은 꼭 그런 선수들이 오픈빨이 좀 있어. 소위 데뷔전에 막 승투 거두고 복귀전에 승투하고 이런 케이스가 진짜 많거든요, 올 시즌에. 어, 그런 오픈빨 그런 것들이 좀 리스크일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래도 히로 사이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로 역풀 5.5는 오바. 자, 다음은 니오넴의 소뱅이고요. 니오넴 같은 경우에는 지바롯데 이제 상대 전적이 아주 좋은 팀인데 수입을 좀 가져오면서, 그래도 이제 순위를 어느 정도 좀 굳혀가는 모양새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는 하지만 순위를 좀 굳혀가는 모양새로 가고 있다. 소뱅은 라쿠텐 상대 뭐 호구를 잡힌 건지 라쿠텐 상대 충격의 2연패, 그리고 타격감이 좀 다소 좀 아쉬운 편이죠, 그죠? 지금 야마카와가 조금 치고 있기는 한데 콘도가 좀 그렇고, 그래도 사실 두 선수를 제외하고라도 기대할 수 있는 타자들이 좀 많기는 하지만은 타격이 지금 조금 다운 사이클로 가 있는 거는 분명해 보이고, 근데 소뱅이 이 다운 사이클이 그렇게 오래 갈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죠? 아, 그러네요. 미리 보는 퍼시픽 리그 파이널이겠네, 매치업이. 뭐 모르지 뭐 지바로 어떻게 올라갈지. 보통은 이제 클라이막스 시리즈에서 2, 3위 팀이 경기를 해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1위 팀을 만나게 되잖아. 자, 후쿠시마렌 일단 7월달 4점대로 좀 좋지 않았던 후쿠시마렌인데요. 8월달 첫 경기 좀 시작이 좋습니다. 세이브 상대로 6.1이닝 1실점 승투를 좀 가져갔고, 뭐 세이브를 상대로 던졌다는 걸 좀 감안해야 되겠지만 본인 뭐 안 좋았던 흐름을 한번 끊었다는 거, 기분 전환을 한번 했다는 거, 이런 부분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볼 만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 선수가 나름 공의 구위도 괜찮고 확실히 좋은 싹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맞는데, 확실히 좀 다듬어야 될 부분도 좀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피치 디자인이라든지 확실히 공에 가진 힘보다는 삼진 능력도 좀 떨어지고, 확실히 전형적으로 저연차 선수들의 그런 것들이 조금 드러나긴 드러납니다. 소뱅은 홈에서 한번 만나서 5이닝 2실점 소수했다. 자, 아리아라 코에이 충격의 이제 두 경기 개털린 이후에 이제 직전 경기 지바롯데 상대로 이제 완봉승을 거뒀습니다. 완봉? 어, 완봉 다음 경기. 완봉 다음 경기. 최근에 이제 아리아라가 던지는 걸 보면은 이 선수의 공의 구위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선수의 이제 최대의 장점은 뭐냐면, 뭐 이 선수가 구종도 굉장히 다양한데 결국에 이 선수의 메인은 변형 페스트볼이 메인이에요. 이제 커터나 이제 싱커 이런 계열들이 좀 좋은 선수인데 공 끝에 힘이 좀 약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좀 덜 빗맞는 타구가 나오고, 그러니까 뭐 안타도 많이 맞고, 그리고 커맨드도 좀 불안한 경향이 좀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리아라 코에의 장점은 이닝 히팅을 굉장히 잘해준다는 장점이 있기는 있죠. 확실히 좀 점수를 좀 주더라도 7이닝 먹는 경기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장점은 좀 가지고 있다. 근데 최근에 9위는 좀 아쉽다는 생각을 저는 뭐 지을 수는 없더라고요. 네, 에스콘에서는 이제 딱 한 번 등판을 해가지고 7이닝 4실점 3자책으로 패전을 기록한 바가 있고, 최근에 이제 피홈런이 좀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이게 에스콘에서의 경기란 말입니다. 그죠? 에스콘에서의 경기는 피홈런의 문제가 다시 한번 좀 드러날 가능성이 있고, 지금 니오넨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걔 누구야? 레이에스 같은 경우에도 타격감이 굉장히 좋고, 걔 누구지? 좌타자 1루 보는 애. 걔 이름 뭐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도 꾸준하게 계속 잘 치고, 코타로 걔 이름 뭐야? 아무튼 그렇고, 이제 상대 전적은 5승 1무 10패인데 홈에서는 3승 1무 4패로, 그래도 니오넴이 홈에서는 기요미야 코타로 그래. 홈에서는 3승 1무 4패로 니오넴이 그래도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은 이 경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소뱅의 타격감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소뱅의 타격감이 지금 안 좋은 건 분명한데 이 안 좋은 타격감을 이제 언제 끌어올릴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고요. 근데 확실히 뭐 출루들은 그래도 곧잘 해낸단 말이야. 결국에는 이제 누가 한번 뚫어줄 수 있느냐, 이것들이 좀 중요한데 출루는 좀 많이 하고 있다. 근데 확실히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타격감도 니오넴이 좋죠. 예.
그래서 이 경기가 사실 배당도 좀 재미없고 저는 그래도 니오넴 사이드로 볼 여지도 좀 없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저는 일단 니오넴 역사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뱅이 1.40을 받았고 니오넴이 2.37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최근의 분위기는 니오넴이 낫다. 그리고 나는 아리아라가 직전 경기도 뭐 나름 잘 던지긴 했는데 공의 구위가 너무 최근에 좀 약하다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어가지고 에스콘에서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에스콘에서 7인 4실점 올해 딱 한 번 등판해가지고 7인 4실점 3자책. 자 다음은 세이브 라쿠텐. 이 경기는 뭐 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형들 세이브가 불펜을 지금 굉장히 많이 썼어요. 예, 세이브가 요즘에 그래도 불펜이 좀 괜찮게 돌아가잖아요. 복귀 선수들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불펜이 좀 필승조 라인이 괜찮은데 불펜이 굉장히 많이 썼어. 그래서 오늘 불펜 운영이 어렵다는 게 일단 한 가지. 이게 좀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쵸. 일단 세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릭스 상대로 이제 수입을 했고 오릭스 상대로 좀 강점을 좀 보여주기는 했는데 수입은 좀 충격적이긴 하죠. 예, 그리고 이제 세이브의 특징을 보면은 그래도 홈에서는 곧잘 이겨요. 예, 사실 2승 21승 33패니까 뭘 잘 이겼냐 할 수는 있겠지만 세이브를 기준으로 갖다 대면 잘 이긴 거지. 이게 나는 그들 아무래도 베르나돔의 이슈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여름에는 그죠. 베르나돔이 졸라 덥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서 그래도 해본 놈들이 좀 낫지 않나. 뭐 이제 그런 거고. 그래도 세이브가 홈에서는 한 번씩 이렇게 이기는 경기들이 좀 덜어 있다 정도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쿠텐 같은 경우에 타격감이 바닥이었는데 타격감도 좀 올라왔고 우리 소뱅 상대 2승을 또 거뒀기 때문에 좀 분위기도 괜찮은 상태고 라쿠텐도 지금 포기할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죠? 아직은 포기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라쿠텐도 동기부여도 상당히 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이브 베르나돔은 더워도 너무 더워. 막 쓰러지고 그러잖아 선수들. 자, 마츠모토 와타루 선발 로테를 돌던 선수인데 올 시즌은 불펜으로 주로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선발 복귀를 했고요. 이제 8월 10일 불펜 등판에서 이제 1이닝 던지고 이제 마지막이고 한 10일 정도 휴식을 받고 오늘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선발을 하던 선수긴 하지만 시즌 중반에 불펜에서 선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닝 팀 기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뭐 선발을 하던 양반이니까 뭐 잘 먹으면 5회 정도 먹겠지, 그지? 잘 먹으면 저는 한 4에서 5이닝 정도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프텐 상대 작년 시즌에 이제 선발에서 나름 괜찮았던 기억이 좀 있어요. 이제 그런 걸 보고 오늘 선발로 좀 올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고요. 재구 안정감이 좀 상당히 좀 떨어지는 선수라 가지고 당연히 좀 기복이 좀 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위 볼질러다. 후지 마사루 이 선수가 이제 최근에 좀 부진하죠. 최근 두 경기 이제 소프트뱅크전에 이제 7실점 그리고 니오넴 상대로 4실점. 최근 3경기 연속 8피 안타를 맞으면서 좀 흔들리고 있고 삼진 비율도 이제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올 시즌 세이브 상대로는 3경기 모두 잘 던졌고 1승 ERA 1.59. 올 시즌 유난히 좀 원정에서 좀 좋았어요. 후지 마사루가 7경기 등판했는데 5승 ERA 1.52로 원정에서는 굉장히 좋았다. 근데 여기 베르나돔 원정은 조금 좀 난이도가 높은 원정이기는 한데 일단 세이브 원정에서는 딱 한 경기 던져봤고 5이닝 무실점 승투가 된 바 있음. 일단 후지 마사루는 최근에 좀 폼이 좀 떨어져 있는 거는 분명해요. 근데 원정에서 상당히 좋았고 세이브 상대로도 굉장히 좋았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경기는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세이브의 불펜 운영이에요. 불펜 운영. 마츠모토 와타루가 원래 선발을 돌던 선수기는 하지만 불펜에서 뛰다가 지금 시즌 중반에 선발 기회를 또 받은 거기 때문에 이닝 히팅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3일 동안 불펜을 정말 많이 썼거든요. 세이브가. 그래서 후지 마사루가 적당히만 좀 버텨주면은 충분히 좀 해볼 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 세이브가 뭐 탈감이 아주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후지 마사루가 확 호투를 할 가능성도 좀 없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기는 해요. 그죠? 후지 마사루를 최근에 폼은 좀 믿을 수는 없기는 한데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라쿠텐 사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대 전적은 9승 11패 홈에선 4승 5패로 세이브가 은근히 또 라쿠텐을 좀 잘 패기는 잘 팼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경기긴 하네요. 자 다음은 오릭스 대 지바롯데. 오릭스는 이제 짭전모 메이저리그의 안전모 그 안전모가 아니죠. 짭전모 루이스 가스티오 대 지바롯데는 규차리 댈러스 카이클이 나옵니다.
오릭스는 세이브 상대로 이제 3경기 1득점 빈타에 좀 시달렸고 확실히 해결사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은 좀 들어요. 출루는 뭐 좀 덜어 만들기는 하는데 오릭스도 역시 이제 불펜 소모를 굉장히 많이 하고 왔습니다. 어제 연장을 좀 길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바로 때는 지금 타격감이 굉장히 바닥으로 좀 꺼져 있는 상태고 전패를 하면서 최근 4연패. 자, 루이스 카스티오는 7월 20일 마지막 등판 이후에 지금 거의 한 달 만에 1군 복귀전입니다. 2군에서의 보니까 기록이 없더라고. 2군에서 뭐 1이닝 던진 게 있는데 뭐 시범적으로 1이닝만 던졌는가 봐. 그래서 이게 실전 일본 특유의 그 실전 뭐 등판을 안 시키고 올리는 거면 확실히 오릭스도 던질 놈이 없긴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보통은 던지게 해주거든, 그지? 어. 일단은 친정팀 상대로 올 피칭이고요. 올 시즌 뭐 괜찮죠. 예, 3승 4패 ERA 2.71로 나름 뭐 소소하게 잘 던져주는 선수고 나름 홈구장에서도 적응도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팀을 좀 바꾼 선수기 때문에 원래 지바로테 선수였죠 작년에는. 9경기 홈에서 3승 2패 ERA 2.20으로 홈에서의 성적도 나름 잘 적응하고 있다. 지바롯데 상대 홈에서는 8이닝 1실점, 원정에서는 6이닝 6실점 3자책으로 좋지 않았고 홈에서는 그래도 좀 기대감이 좀 있다라는 건데 일단 뭐 한 달 만에 복귀전이라 가지고 폼이 좀 어떨지 좀 예상하는 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2군에서 1이닝 던진 경기가 있던데 이게 뭐 좋은 컨디션일지 아닐지는 좀 많이 미지수일 것 같기는 해요. 일단 뭐 나름대로 소소하고 홈에서 잘 던지고 이런 부분은 알겠는데 보통은 그래도 2군에서 한두 경기는 좀 던지게 해주거든. 자, 댈러스 카이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선수 지난 경기를 반대를 봤던 이유는 뭐냐면 일본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 야구는 원래 데려와도 차근차근 준비를 시킵니다. 적응도 시키고. 근데 지바롯데가 이제 그럴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올렸죠 1군에. 그리고 이제 마이너의 성적도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았고 상대가 또 소뱅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반대를 좀 봤었는데 그 경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1회에는 좀 털렸어요. 안 좋고. 근데 2회부터는 조금씩 안정감을 좀 찾아갔고 일단 확실히 뭐 9위는 별로 볼 게 없어요. 근데 댈러스 카이클 하면 뭡니까 여러분들? 메이저리그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선수의 최대 장점은 체인지업이에요. 체인지업. 나름 사이영 투표도 갔던 선수 아니야, 그치? 체인지업의 어떤 커맨드나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공의 커맨드 이런 것들은 좀 좋게 이루어졌거든요, 그죠? 이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구석구석 던지는 능력이 좀 좋은 선수인데 어떻게 보면 공인구라든지 또 원정 경기였잖아. 그리고 첫 등판이었고 여러 가지 본인한테 불리한 경기였는데 2회 만에 그렇게 던지는 모습은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뭐 처음 던지는 또 구장이고 해서 뭐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은 들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이닝 히팅 기대치도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긴 하겠죠. 이제 두 번째 등판이니까. 근데 확실히 지난 경기에서 2회부터 보여준 모습은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고 소뱅을 상대로도 그렇게 던졌기 때문에 오릭스를 상대로는 역시나 좀 그래도 기대를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면서도 하나 걱정되는 거는 역시 이제 원정의 리스크 그리고 구위가 좀 약하니까 피홈런 이런 부분의 리스크는 좀 있을 수는 있겠다. 나는 좀 좋게 봤어. 그래도 2회부터의 피칭은 상당히 커맨드가 안정적이더라고. 상대 전적은 5승 1무 13패로 홈에서는 1승 1무 5패로 뭐 지바롯데가 굉장히 잘 뺐습니다. 올해 오릭스는. 지바롯데도 지금 방망이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소위 좀 타이트한 싸움이 좀 되지 않을까. 저득점 양상이 타이트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제 결론은 지바롯데 역풀 6.5 언더. 자, 다음은 KBO 두산과 한화, 시라카와 케이쇼 대 라이언 와이스. 일단 두산은 삼성 상대 1승 1패, 타격감은 약간 다운. 그리고 한화는 NC 상대 1승 1패. 연패 폭탄이 좀 터져버렸죠. 한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약간 좀 타격감이 좀 너무 차갑게 식어버린 그런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좀 뜨거웠었는데 차갑게 식어버린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다. 자, 시라카와 케이쇼 직전 경기 KT전에 올 시즌 가장 잘 던졌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볼질이 하나도 없었다는 게 좀 인상적이었고 제가 저번 어제 경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1경기 중에 볼넷 없는 경기가 딱 3번입니다. 3번. 근데 3번 다 잘 던졌고 그러니까 이 선수가 볼질만 안 하면 나름 잘 던질 수 있는 선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증명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구위도 좋고 슬라이더라든지 스프리라든지 완성도는 좋아요. 그러니까 딱 문제는 제구야 이 양반은. 제구가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좀 당황할 만한 상황이 나면 확 흔들려 버리고 그런 것들이 좀 단점이죠.
자, 다음은 라이언 와이스입니다. 라이언 와이스. 최근 두 경기 연속 퀄스 이상의 경기를 찍어주면서 좀 반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예, 직전 경기 스스리 상대로 6.2이닝 1실점 2피안타 1피 홈런 3진 12개. 엄청나죠? 그죠? 예, 굉장히 좋은 피칭 내용을 좀 보여줬고요. 이 선수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 선수는 체인지업이 좀 굉장히 약한 선수라 가지고 이제 좌타자 문제도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선수는 그냥 구위형 투수야. 구위형 투수. 근데 어쨌든 직전 경기에서 좋은 구위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좀 기대를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데뷔전 상대가 이제 두산이었는데 6이닝 무실점 7삼진으로 승리 투수가 된 바 있다. 이 선수가 제가 단점이 이제 좌상방 문제가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두산은 뭐 사실 우타 라인이 조금 더 메인인 팀이기는 하죠. 제러드 영이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희석되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뭐 김재환도 있고 정수빈도 있고 그리고 이 잠실 원정은 LG전에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상대 전적은 6승 6패, 홈에서는 3승 3패. 최근에 양 팀 다 공통점들이 조금 있는 거는 타격감이 조금 다운이라는 거. 예, 그리고 불펜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필승조 라인은 요즘 뭐 이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죠? 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펜은 두산이 좀 낫기는 한데 그래도 하나도 최근 필승조 라인들이 나름 괜찮긴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죄송합니다. 일단 뭐 사실 저는 시라카와 케이쇼를 잘 믿지 못하겠다는 마인드기는 해요. 아직까지는. 예, 그래도 볼질을 항상 꾸준하게 하는 선수라 가지고 그리고 볼질하고 흔들리면 사정없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저는 일단은 요거는기는 일단 하나 사이드를 좀 보는데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와이스가 직전 경기에서 너무 인상적인 피칭을 했다는 점 이런 점들 때문에 저는 하나 사이드를 좀 보고 싶고요. 와이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체력하고 구위가 문제일 것 같아요. 예, 전반적으로 이 선수가 좀 체력이 좀 빨리 빠지는 경향도 경기들 보면 좀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직전 경기에서 너무 좋은 폼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좀 기대를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하나 승, 마 10.5는 언더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망이는 비슷비슷. 불펜은 방망이는 두산 약간 낮고 불펜은 두산이 좀 낮고 선발은 하나가 좀 낮고 이런 느낌이 아닌가. 죄송합니다. 다음은 SSG 대 KT인데 재밌는 매치업이죠. 좀 재밌고 골 때린 매치업이죠, 그죠? 나름 국대 선수들이 지금 위상이 이제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이런 시점인데요. 일단 양 팀 다 타격감이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그죠? SSG 같은 경우는 최지훈 이탈이 아무래도 좀 뼈 아픈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득점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불펜은 여전하고요. KT도 뭐 키움 상대 2승을 거두기는 했지만 타격감이 도저히 올라올 생각을 안 합니다, 그죠? 요즘에 심우준이 치고 뭐 황지균이 치고 이러긴 한데. 근데 뭐 늘 말씀드리지만 전 조만간 KT가 타격감이 한번 올라올 타이밍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김광현 최근에도 뭐 꾸준한 실점 피홈런을 좀 내주고 있고요. 이제 가끔 한 번씩 잘 던지는 경기가 있긴 한데 이런 경기 제외하면 꾸준하게 실점 피홈런 실점 피홈런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 소위 잘 던진 경기가 딱 3번이고 나머지 경기는 다 털렸습니다. 올 시즌 2번 KT전에는 원정 가서 6이닝 1실점 한번 잘 던졌고 이제 홈에서는 5이닝 4실점 3피홈런 패전. 김광현이 올해 홈에서 6점대를 찍고 있고 홈에서 홈런을 16방을 맞았거든요. 경기당 하나 이상을 맞고 있어요. 근데 오늘도 홈이죠. 물론 이제 KT가 타격감이 안 좋으니까 뭐 거기에 좀 기대를 해야 되겠죠. 동배 경기야, 동배 경기. 그리고 이제 반대 고용표. 이 친구는 뭐가 문제입니까? 그죠? 피안타를 엄청나게 맞고 있다. 8월달 3경기 3패, ER이 6.46, 15.1이닝 동안 26피안타. 와. 15.1이닝 동안 26피안타요. 좀 심하죠, 심하죠. 네. 근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요소가 조금 있기는 한데요. SSG 상대로 정말 강했다는 거예요. 최근 10경기를 SSG 상대 경기를 끊어보면 8승 1패 ERA 2.93으로 압도적이고요. 올 시즌 이제 부진하잖아요. 부진한 시즌에 이제 상대 전적이 어쩐지 좀 중요할 텐데 올 시즌 2경기 홈 원정에서 한 번씩 등판을 해가지고 모두 컬스프를 찍었고 승투도 챙겨왔습니다. 그러니까 영표가 사실 영표가 이제 복귀한 이후의 경기들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안 좋아요. 그죠? 근데 잘 던지는 경기는 또 컬스 이상을 찍어준단 말이야. 7이닝 경기도 덜어 있고. 그래서 확실히 SSG 전이라면 이런 모습이 한번 나와도 이상하진 않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들기는 듭니다. 어쨌든 스스지도 방망이 타격감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안 좋은 것들의 대결이에요. 그죠? 예, 김광현도 안 좋아. 고용표도 안 좋아. 스스지 방망이도 안 좋아. KT 방망이도 안 좋아. 예, 그래서 이 경기가 9.5니까 오바를 좀 보고 싶은 경기긴 한데 방망이들을 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계속 들기는 듭니다. 예. 네, 그래도 어쨌든 뭐 그래도 이제 고용표가 스시 상대 올 시즌 부진한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스시 상대 두 번 잘 던졌다는 게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만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기는 들고요. 예, 그래도 고용표는 저는 믿을 수는 없다는 마인드고 마인드긴 한데 이런 부분을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들고요. 그래서 KT가 이게 동백이긴 한데 KT가 일단 역배입니다. 역배. 예. 그 핸드 이상으로는 역배입니다. 그래서 KT 역, 풀, 9.5 기준치에는 오바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근데 불펜 체크 요거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미니가 오늘 못 나오거든요. KT가. 미니가 오늘 3연투를 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쉬고 3연투. 월요일 제외하면은 지금 5경기 연속 등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사실 확정적으로 못 나옵니다. 이강철 감독이 아무리 막 갖다 쓰는 감독이라고 해도. 그리고 오늘 우규민하고 김민수가 나오면 3연투인데 요 양반들은 투구수가 적기 때문에 아마 김민수 정도는 등판을 시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고용표가 굉장히 잘 던져야 되는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고용표가 잘 던지는 날에는 7이닝도 그냥 확 먹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좀 기대를 좀 해봐야 되겠죠. 예. 네. 아마 내가 봤을 때 오늘 민희는 못 나오고 아마 민수는 쓸 것 같아요. 상황이 되면. 민수, 뭐 성재현, 주건, 박영현. 그치. 영표가 한 7이닝 정도를 좀 해줘야 되는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근데 사실, 뭐, 스스지는 뭐, 불펜이 좋나요? 그죠? 예. 스스지도 뭐, 매한가지야. 뭐, 이제 뭐, 서로, 이거는 뭐, 빠따도 믿을 수가 없고, 불펜도 믿을 수가 없고, 선발도 믿을 수가 있고,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날인데, 저는 그래도 고용표의 상대 전적을 한번 믿어보고 싶은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쓱 불펜은 뭐, 일정은 괜찮은데, 그냥 불펜이 안 괜찮잖아. 쓱은 일정은 괜찮은데 불펜이 안 괜찮아. 일단 뭐 다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거의 장지훈 정도 제외하면, 장지훈하고 이제 박시우 정도 제외하면, 그러니까 그냥 일정은 괜찮은 뭐해. 나오면 다 불안하고. 근데 뭐 어차피 KT도 빠따 안 좋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매치업이야. 그냥 이거는. 그치. 음. 자, 다음은 삼성 대 롯데 경기인데요. 이게 어제 기아 경기하고 좀 느낌이 좀 비슷해요. 그죠? 예, 느낌이 좀 비슷한 그런 경기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 같은 경우에는 두산 상대 1승 1패 했는데 삼성한테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보는 지난 시리즈에서 건져올 거는 그래도 김재현인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김재현이 첫 세이브를 올렸다는 거. 앞으로 이 부분이 삼성에게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 그죠? 김재현이 마무리로 일단은 갔는데 거기서 얼마나 좀 막아줄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자, 상대는 윌커슨이 나오는 롯데고요. 롯데는 기아 상대로 두 경기 패배. 불펜에서 말아먹인 경기가 요즘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롯데지요. 예, 거의 뭐 막을 수 없는 불펜의 모습을 최근에 좀 보여주는 똑깍똑깍 좀 막는 시기가 있었는데 오래 가지 않을 거라는 제가 말씀을 분석 때도 많이 해드렸고 확실히 어느 정도 지나니까 또 막기 시작하죠, 그죠? 예. 우리 다한테 카일님 어서 오세요. 황동지하고 에런 윌커슨인데 일단 윌커슨은 최근에 누가 봐도 좀 지쳤어요. 그죠? 누가 봐도 지쳤습니다. 확실히 좀 지친 티가 좀 많이 나요. 예. 아이 고맙습니다. 벤 애플렉님. 직전 키움전에 4.1이닝 5실점 9피안타로 좀 좋지 않았고 확실히 근데 이 선수가 이제 뭐 짬바가 있는 선수잖아요. 예, 막 굉장히 경험도 많은 선수고 소위 경기 운영도 잘하고 원래 주자 출루는 또 많이 시키는 선수란 말이야.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지친 거는 분명한데 그냥 그 어떤 위기 관리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할지가 좀 중요한 대목이라고 보여지긴 하고요. 근데 뭐 7월달 4점대 그리고 8월달 6.91을 찍고 있으니까 확실히 최근에 윌커스는 그렇게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는 없다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삼성 상대로 4경기 3승 ERA 3.96으로 뭐 쏘쏘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지쳐버린 윌커슨이 이 라팍에서의 던진다는 거는 분명히 좀 리스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삼성이
뭐 홈런 페이스가 약간 꺼지기는 했지만 홈런에 그래도 좀 장점이 있고 라팍이 또 홈런이 많이 나오는 구장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리스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 자, 반대로 황동재 간만에 선발 복귀를 해가지고 에이시전에 5이닝 2실점 쾌투를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올해 황동재는 어느 정도 성장을 했구나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변화구의 완성도도 좀 많이 좋아졌고 직구의 구위도 1군 처음 올라왔을 때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고 올 시즌 선발하고 불펜 왔다 갔다 하면서 ER이 3.92를 찍고 있으니까 뭐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좀 잘해주고 있죠. 근데 약간 문제점이 있는 거는 좌타자 쪽에 좀 문제가 있어요. 롯데 같은 경우에는 좌타자들이 괜찮은 좌타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좀 될 수 있습니다. 서드 피치가 많이 완성도가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 좌타자 문제는 아직까지는 좀 숙제로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대 전적은 6승 5패 홈에서는 2승 3패 생각보다 좀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경기가 윌커슨도 사실 지금 믿을 수가 없고 사실 롯데가 최근에 이기려고 하면은 불펜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선발들이 이닝을 잘 끌어줘야 돼요. 그죠? 잘 끌어줘야 어떻게 좀 해보는데 불펜들이 계속 지금 빵꾸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리스크가 될 것 같고 이제 윌커슨이 불안불안한데 이제 짬바로 한 6이닝 먹어줄 수 있냐 없냐 뭐 이게 중요한 매치업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삼성도 불펜 불안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저는 롯데보다는 그래도 삼성의 불펜이 낫다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2점 차 안에서만 붙여본다고 하면은 삼성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삼성 역사이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역풀 11.5는 안다. 자, 다음은 NC 대 기아, 하트 대 라워. NC 같은 경우에 긴 연패를 드디어 끊었죠. 끊었고 타격감은 주전들이 좀 빠진 것 치고는 나름 좀 괜찮게 타격감을 좀 유지는 좀 하고 있다는 게 긍정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불펜의 구멍은 상당히 좀 커져 있는 시점이죠. 기아 6연승 질주, 타격감이 올라와 있고 최근에 언더파티가 많이 나는 크보에서 사실 타격감이 그렇게 좋은 팀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꾸준한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는 기아입니다. 뭐 롯데 정도 그지? LG가 좀 요즘 좀 시동 좀 거는 것 같고 하트가 복귀를 했고요. 투수 제한 한 70개 언저리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뭐 말이 필요 없는 리그 에이스 하트인데 일단 투구수 70개라는 게 좀 걸리죠. 그죠? 투구수가 70개라는 게. 그리고 하트가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NC의 불펜이. 오늘 복귀 전에라서 70개야. 크보는 알잖아. 뭐 2군에서 던지고 이런 거 없어. 그냥 복귀는 70개. 그니까 이게 이제 이게 이 경기가 어제하고 좀 비슷해. 기아가 또 어쨌든 기아가 불펜에서는 장점이 있는 팀이란 말이야. 뭐 기아도 불펜이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양이 많은 팀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몇 개를 봐야 되는 요소가 있는 게요. 유독 올 시즌 기아에게 좋지 않았어요. 올 시즌 3경기 나서가지고 1승 2패, ERA 6.19. 뭐 상대 전적을 제가 다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하트가 이렇게 안 좋았던 팀은 아마 기아가 제일 안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하트가 특정 팀한테 6점대를 찍는다? 기아밖에 없을 것 같긴 해. 복귀 전인 만큼 우리가 폼도 완전히 예전 폼이라고 예상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죠? 투구수도 제한이 있고 상대 전적도 좋지가 않았고 그리고 폼도 우리가 예전의 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부상 복귀 전에서는. 그리고 기아 타격감도 좋기 때문에 뭐 하트를 별로 의심하진 않지만 어떤 지금 시점, 현 시점에서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라워 같은 경우에 첫 경기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두 번째 LG 원정을 가서는 잘 던졌습니다. 5이닝 1실점. 근데 이제 볼질이 4개나 나왔다는 건 좀 리스크고 오늘도 첫 번째 던지는 원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볼질 리스크가 오늘도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 NC가 주전들이 빠졌지만 타격감이 아주 떨어져 있지는 않거든요. 그죠? 이 선수가 스타일을 딱 보면은 역시 이제 좌 쪽에는 강점이 있고 우타 쪽에는 문제가 있을 만한 스타일인데 스몰 샘플 안에서 분명히 그런 기록들이 좀 나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선수가 제가 마이너에서나 메이저 성적을 말씀드리면서 피홈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은 어때? 우타자가 많은 NC 그리고 엠팍이잖아. 그지? 볼넷 첫 원정까지. 그러면 이제 볼넷 피홈런 우타자 이런 리스크가 이제 라우어에게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그래서 이제 라우어가 좀 적당히 좀 버텨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는 대목이 좀 대목이고요. 분명히 하트만 내려간다고 하면은 기아가 불펜에서는 상당히 우위를 가져가기 때문에 확실히 이 경기도 은근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관건은 라우어일 것 같아, 그렇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원진 볼질 문제, 그리고 이제 피홈런 문제,
그리고 우타제 문제. 리그를 낮춰와가지고 피홈런 수치가 어느 정도 나올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 선수가 마이너에서도 피홈런이 진짜 엄청나게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크브도 탱탱볼이니까. 근데 뭐 마이너 트리플 A보다는 좀 떨어지겠지. 그래서 어느 정도 나올지는 좀 잘 모르겠고. 물론 이제 LC도 홈런 칠 수 있는 타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엠팍은 또 홈런이 많이 나오는 구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분명히 리스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근에 기아의 기세가 워낙 좋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기아 사이드가 좋아 보이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아가 배당도 지금 꽤 좋게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기아 정배 사이드가 1.69면은 그래도 꽤나 좋은 배당을 좀 받았기 때문에 가볼 만한 경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 전적 2승 10패, 홈에서 0승 6패. 어때, 형들? 홈에서 0승 6패. LC가 올해 기아를 만나면 또 힘을 또 못 썼어. 하트가 뭔가 좀 이겨줘야 되는데 하트가 또 이렇게 대붙잖아, 그지? 그리고 여러분들 어제 어땠어요? 어제 반즈 반대 본 사람 나야 나, 그지? 유일하게 나뿐이잖아. 자, 다음 경기 마지막 경기죠. 키움하고 LG 경기를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력 세폴은 좀 참고용으로 좀 만들어 드리는 거긴 한데 저는 좀 나눠서 가는 걸 일단 좀 추천을 드리긴 하는데 오늘 좀 역배가 좀 많기도 하고 해서 자, 다음은 키움 대 LG. 이거는 형들 뭐 다른 거 없어요. 이거는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LG가 이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배당이 너무 낮게 나왔거든. 경기 리스크 대비 너무 합리적이지 않은 배당이 나왔어. 예. 그리고 이게 상대 전적을 보시면요, 키움이 올해 7승 4패로 LG를 상대로 굉장히 잘해요. 예. 그래서 이 경기는 솔직히 저는 한 번 정도는 좀 관망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키움 같은 경우에 지금 타격감이 굉장히 좋지가 않죠. 그렇죠. LG 고맙습니다. 타격감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고 이제 LG 같은 경우에 좋지 않았는데 약간 좀 올라가는 좀 느낌이 좀 드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하영민 최근 4경기 연속 퀄스를 좀 찍어지고 있어요. 잘 던지고 있죠. 직전 경기 롯데 원정에서 6이닝 3자책이긴 한데 10피안타 1피홈런 2삼진 나왔어. 자, 어때 형들? 하영민이 4경기 연속 퀄스다? 퀄스인데 뜯어보니까 10피안타 1피홈런 2삼진? 요거 요 타이밍이란 말이야 지금, 그지? 요거 딱 그 타이밍이란 말이야. 그지? 올 시즌 정말 놀라운 성적을 찍어주고 있어요. 정말 진짜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거야, 하영민이 이렇게 잘 던질 거라는 거는. 그죠? 배경이 조금 있죠. 원래 체인지업이 약하기 때문에 선발로서 성공을 못했고 좌타자 문제 때문에. 근데 체인지업을 버리고 스플리터 장착이 잘 되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올해 잘 던질 수가 있는 건데, 잘 던지는 시즌 중에도 분명히 기복은 있고 이 선수가 4경기 정도 이렇게 잘 던졌으면 이제 좀 조심해야 난 타이밍이라고 보고, LG가 어제 방망이도 좀 쳤기 때문에 일단 LG 경기 3경기도 상당히 잘 던졌습니다. 상당히 잘 던져가지고 이거를 역배도 한번 좀 고려를 해보실 만한 요소가 좀 있기는 한데 저는 좀 위험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이. 그리고 키움도 지금 방망이가 안 좋단 말이야. 손주영이 이제 최근에 좀 지친 기색이 손주영도 좀 있죠. 그죠? 최근 들어서는 조금 이제 기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손주영이고요. 직전 경기 이제 기아전에 5.1이닝 5실점 1피홈런, 두 경기 연속 피홈런을 좀 맞고 있고 삼진 비율도 좀 떨어져 있고 힘든 타이밍에 한번 왔다는 생각을 좀 지울 수는 없어요. 아무래도 플로테를 돌아본 적이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키움 상대 올 시즌 6이닝 3실점 5투했고 확실히 주영이도 좀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조금 좀 이상 징후들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근데 키움의 타격감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손주영을 탈탈 털어버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타이밍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날짜를 제가 안 바꿨네. 제가 표를 자꾸 지금 만지고 있어가지고 날짜를 안 바꿔서 좀 죄송합니다. 예. 오늘 거 맞아요. 죄송해요. 그래서 일단은 뭐 보시면은 쭉 들어보셨다시피 저는 LG가 이길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높아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상대 전적에서도 7승 4패고 홈에서 4승 2패고 그리고 어쨌든 하영민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시즌이고 상대 전적도 그렇고 해서 이 경기를 근데 역배까지는 저는 못 보겠다는 마인드야 오늘. 역배까지는.
근데 그렇다고 LG 1마인 튕구면 1.63 있는데 이것도 못 튕구겠다는 마인드고 해서 상대 전적도 좀 걸리는 게 있고 해서 한 경기 정도는 저는 관망을 해보고 싶은 경기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LG 승마 10.5 기준치에는 일단 언더 정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멘트는 일단 여기까지.